네, 무료 체험 2일차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훈련이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원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와 매튜 박사와 아드리안 박사가 뇌파 측정기를 제작해 뇌파를 측정해 봤는데요. 하루는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스피커에서 소리를 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파파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뉴로 피드백 원리입니다.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뇌파를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파블로프 박사가 발견한 조건 반사와 같은 건데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는 그런 상태와 같은 예입니다. 먹이를 보며 침을 흘린다는 뇌의 무조건적인 반사회로가 종수와 연결돼서 조건 반사회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회로가 강화돼서 습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 뇌파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알려주면 뇌에서 그 뇌파에 의한 회로가 발달되고 계속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어서 특정 뇌파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즉, 뇌 스스로가 하고 있는 그 능력, 뇌 스스로의 자기 치유, 뇌 스스로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 역사는 100년 정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블로프 박사가 1904년이고요. 1934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뉴로피드백 알파파 통제에 성공을 합니다. 1968년도에 UCLA 베리 스턴 박사가 이 뇌파 훈련으로 면역력 기능 강화 효과를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 71년도에 이 스턴 박사가 뇌파 훈련으로 간질을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또한 75년도에는 미국 테네시 대학교 루바 교수가 ADD, ADHD 아이들을 뇌파 훈련으로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90년도에는 미국 심리학자 프레이스턴 박사가 약물, 마약 중독자를 뇌파 훈련으로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2001년에 파나톡스의 박병훈 박사님께서 세계 최초로 이거를 휴대용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든 뉴로 하모니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서 현재 파나톡스가 26년째 뉴로 피드백만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거죠.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그 학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피드백에서 어떻게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지 근전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실금 치료인데요. 항문 괄약근 근전도를 측정합니다. 피검자에게 항문을 조이도록 해서 괄약근 수축시킨 상태의 근전도를 측정해서 근전도가 증가했으면 땡 소리를 내서 피검자에게 알려줍니다. 예. 만약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괄약근을 수축해서 다시 근전도를 측정하는데요. 근육의 수축이 증가하면 땡 소리를 내주면서 그 상태를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면 괄약근을 잘 수축할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하고 점점 괄약근의 수축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요실금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뉴로피드백도요. 뇌파를 분석합니다. 뇌파를 분석해서 문제성 뇌파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필요한 뇌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하고 이분이 알파파가 부족한지 SMR이 부족한지 저베타가 부족한지 판단을 합니다. 예, 훈련할 때는 휴식 모드일 경우에는 알파파가 상승하게 되고 주의력일 때는 SMR파가 상승하게 되고 집중력일 때는 저베타가 상승하게 됩니다. 조건에 부합되면 내가 알파파 훈련을 한다 했을 경우에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게 되면 땡 소리를 내고 게임이 진행되고 알파파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사자에게 땡 소리와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뇌파가 조건에 부합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만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아까 강아지들이 먹이가 나오면 종을 땡땡 이렇게 치듯 땡 소리를 알려주듯이 알파파가 딱 나오면 땡 소리로 뇌한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뇌파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뇌의 특징입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같아지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스스로 뇌파 조절이 가능해지고 뇌파에 따라 해당 신경망이 발달해서 뇌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ADD, ADHD가 있는데요. 이들 친구들의 특징이 세타파가 과잉입니다. 예, 세타파가 과잉입니다. 그래서 뇌파 훈련할 때 세타파를 줄어들게 하고 이 세타파를 이게 수면 뇌파이기 때문에 잠을 깨우는 각성 뇌파인 SM알파와 저베타파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SMR과 저베타파 증가하면 땡 소리가 나고 SMR과 저베타가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 소리가 나면 뇌는 그 상태를 계속 만들려고 하면서 조절하게 됩니다. 스스로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파가 변하게 되고 세타파가 줄고 SMR과 저베타가 증가해서 ADD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작용 없고 약물이 필요 없이 인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의 효과는 2013년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신경망이 발달한다. 네. 특히 전두엽. 예. 보통 40회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네. 했을 경우에 백질과 해백질의 체적이 증가했다. 네. 전두엽이 신경망이 증가했다는 거죠. 예, 전두엽이 판단, 분석, 조절하는 부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도 잘하게 되고 조절도 잘하게 되고 인체 스스로의 어떤 치유 능력, 조절 능력도 좋아지고 네, 분석 능력도 좋아지고 인지 능력도 좋아진다는 결론이 2013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홈페이지에서 제가 서치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뉴로피드백을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보고 있고요.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는 뉴로피드백 진료 시술에 대해서 뉴로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정상화된다. 뇌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 하시게 되면 점점 건강한 뇌파가 뚜렷해지고 높아지고요. 느린 뇌파, 노화 뇌파, 그리고 발달을 장애시키는 뇌파인 서파가 없어지고 스트레스 뇌파가 없어지고 내가 하는 훈련 모드에 따라 특정 주파수가 강해지고요. 처음에는 약간 출력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완만해집니다. 좌우의 균형이 잡히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혹시 뇌가 손상된 사람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측정기를 벗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두통은 바로 사라지게 되고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네, 훈련 후 행동 및 생리 변화, 네, 점수가 계속 좋아집니다. 뇌파 점수. 그 다음 주의 집중력과 지구력이 향상되고요. 성격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자폐성 있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과격해지거나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울증은 말이 많아지고 밝아집니다. 무기력증은 활발해지고 말이 많아지고요. 피부가 좋아지고 잠을 푹 자게 되고 생리주기가 규칙적이 되고 통증도 약해집니다. 두통이 없어지고요. 머리가 맑아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도 좋아집니다. 심리적 불안 증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뇌가 건강하면 만명이 아니고 만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학과 서유원 교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뇌가 긍정적인 사람은 면역력도 좋겠죠. 그러니까 만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저희 뉴로하모니 훈련하시면 뇌가 긍정적이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만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